데이터 솔루션이 정적에 걸렸습니다. 세틀뱅크를 잠시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전에 신규 상장주죠. 가스텔 바작 이 종목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돌아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데이터 솔루션이 거래량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만 본다 하면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거래량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를 크게 슈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적에 걸려있는 상황. 강력한 의식의 충돌 지역이 있다면 이 자리가 되겠죠. 이게 하나의 천장이었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 회복이 완료되고 나서의 그 뒤에 바닥이 되는 겁니다. 3% 정도 딱 되네요. 이격도도 나쁘지 않아요. 이 영역 내에서 서서히 매수를 하면 되겠죠. 평단을 그 중심점으로 맞추면 됩니다. 일단 내려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정적 가격은 한번 체크해 두고요. 이렇게 관찰을 위해서 잠시 체크만 해 두는 겁니다. 지금 흐름으로만 보면은 이제 밑에 물량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정적 가격을 지켜내려는 그런 흐름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저 물량은 언제든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적 가격이 4,460원이고 호가창에 4,460원에 2만 주가 깔려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이 친구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걸 믿고 매수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만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개인들의 수급에 돌파인가요? 개인들의 수급에 기여를 했다면, 그들을 털고 가겠다면 빼야 됩니다. 자, 위에서 체결되는 거래량을 좀 관찰해보죠. 위에서 체결되는 거래량이 많으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4,500, 4,600원. 자, 4,600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매우 짧게 흘러가는 거예요. 많이 보던 그림이죠. 4,600원에서, 자, 음봉 거래량 잘 봐야 됩니다. 자, 4,600원에서 집중을 좀 해볼게요. 이건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한번 튕깁니다. 지금 4,600원을 한번 놓쳤거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어떤 휴장일을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버나잇은 진짜 위험합니다. 4,600원에 체결을 시키고 목표 가격은 4,680원? 4,690원 정도 괜찮겠네요. 4,690원. 자, 한 번은 튕겨야 됩니다. 좋아요. 지금 충분히 주었어요. 이게 작아 보여도 1.5% 정도 되는 수익 구간이거든요. 이 폭이 약 2% 정도 됩니다. 자, 4,690원. 그렇지. 던지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패턴이 똑같죠. 저는 이 친구가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 친구는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는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물 매매의 특성과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선물 매매 자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선물 매매는 그 폭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친구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였죠? 서암기계공업. 이 친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튕길 수 있다는 뜻이지,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 친구는 조정을 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종목입니다. 그 정상이라는 것은 기본 매뉴얼을 잘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은 제도권의 규제에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종목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데이터 솔루션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거의 똑같은 흐름이죠. 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네요. 정적을 걸고 개인들의 수급을 끌어모으고 그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세 발산. 위에서 터지는 거래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자리는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그냥은 못 간다. 그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친구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뉴스 뜬 것도 보셨나요? 여유가 있으면 좀 볼 수 있는데 막 여기 업 하면서 바짝바짝 거리잖아요. 뭔가 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그 작은 폭 하나를 먹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판단을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침 또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나와 주어서 이렇게 복습을 하게 되었는데 복습은 정말 좋죠. 복습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데이터 솔루션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지나가는 길목 가운데 그냥은 못 빠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띄우게 되면 이게 한번 불꽃 쇼를 내비치는 거거든요. 불꽃놀이? 이런 거 보면 정말 달려들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물량을 분명히 괴롭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N자 파동. 이 N자 파동은 다른 N자 파동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천장 위에서 터진 거래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확인할 만큼 기다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자리에 대한 신뢰도는 딛고 주가가 상승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리가 된다가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다행히 시장이 좀 많이 회복을 해 주었지만 저는 그게 이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모든 기본적인 현상은 1%를 위해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상위 1%를 위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 같은 개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을 위해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이번 상승도.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이득이 저한테까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냥 저는 저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행하고 계속 공부할 뿐입니다. 지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 영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 경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쪽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맷집이 좋은 금융 식민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한다. 자신도 빨리 우리나라가 금융으로부터 독립해서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랑 우리의 포지션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영역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그거대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시장의 조정과 관계없이 최대한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이 필요해요. 그런 플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올까요? 좋아질 때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안 좋아진 걸 보고 좋아졌으니
안심하라 이런 이야기는 나오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정말 좋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먹고 살 길은 항상 지켜내야 됩니다. 그거랑 똑같죠. 저희가 군대에서 맨날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북한군은 적이 될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은 저희의 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개인들이 경제의 하나의 주체로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작게 보면은 저희들이 외국인과 기관을 배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가게가 하나의 경제 주체다? 그 주체라는 말 뜻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이 구조 자체가 되게 평등해 보이지만 사실 평등한 건 아니란 말이죠. 시장 자체가 그래요. 이게 절대 평등한 게 아닙니다. 개인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간의 주체였던 적은 없어요. 가장 핸들링 당하기 쉬웠고 가장 통치당하기 쉬웠고 항상 그래왔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저희를 지치지 않을 정도로만 이끌고 가는 것뿐이지 저희는 한 번도 경제의 주체였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이기적인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먹고 살 길은 저희들이 알아서 파헤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국민연금을 못 낼 정도가 있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연금보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어떤 구제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없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압류 당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들의 판단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그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타인에게 의존하고 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주식에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챙기고 내 것은 내가 챙기고 그 과정을 혹독하게 겪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결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솔루션은 개파락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를 회복을 했죠. 그러면은 하나의 천장도 바닥으로 가정하고 매매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정적이 발생했어요. 그 정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정적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의 어떤 변동성 완화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사람들의 눈에 반짝반짝 띌 수 있는 그러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을 끌어모아요. 끌어모은 개인에게 일부 수익을 주는 이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 이 위에서 터진 거래량. VI에 개인들이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이 폭에서 나가질 않아요. 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갈 수 있게끔 한 번은 터트려요. 근데 그때 자신들의 물량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시적으로 한번 덜어내기 위한 액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후 상황은 수급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지금 이러한 반등도 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안정적인 해석이 돼요. 서한기계공업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죠. 이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뒤로 하락. 데이터 솔루션은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원래 남들과 이런 교류 자체가 없었어요. 예전에 잠깐 있었지만 그때도 어떤 누군가의 부정에 의해서 뭐 혹은 제 잘못에 의해서 제가 부덕한 탓이겠죠. 그래서 교류가 사라졌었는데 제 성격 자체가 약간은 모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어설픈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이러한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는 사실은 큰 도전이자 모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걱정이고 하나의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제가 말하는 내용보다도 제 마음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